신앙은 이 색동이기 때문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혜신 씨가 이거를 지렛대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고 힘을 들어 딱 부었다가 거기에 깔려서 압살을 나게 됐어요. 에?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답이 나오면 동참하셔도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 동참은 뭐 있어요? 동참은 뭐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맞추면 나머지 분들이 다 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동참. 아니에요. 아, 지금 정말 이래서 지금 씨 동참해요? 수영 씨. 제가 두개 할게요. 네. 원래 군대 때는 화장 욕심이 많아서 두 개를 써요. 네, 실제로도. 네, 두 개. 죄송합니다. 수영 씨, 네. 하세요.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정답이야, 정답. 하나, 둘, 셋. 정답일까 오답일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 이거 조사했는데 이거 다 뉴스에 왔는데? 박사님.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왔었는데요. 리어카에다가 이제 구리 같은 선 같은 걸 싣고 다니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훈이는 몰라. 이제 이쪽 알았죠? 이거 같이 말해도 되죠? 선배님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저기 먼저 의견 한번 내가 들어볼까? 구리선이 많은 데는 전봇대란 말이죠.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서 전기선을 뜯다가 감전돼서 죽었다가 제 정답입니다. 수영 씨는? 저는 벽에 있던 철근을 뽑으려다 무너져서 깔려 죽었다. 정말. 어떤 게 대답답이야. 만약을 대비해서 정답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 지금 이거 도장 그려주면 어떡해. 저야 기사 저 박사님이 정말 남자답게 멋지게 기사를 해준다면은 정말 수영 씨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본인 의지예요. 그냥 본인 의지. 이게 수영 씨가 하겠습니다. 신분력이 아니죠. 시작하시죠. 신분력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할까요? 한 번도 안 끊을 거야. 하나, 둘, 셋. 짜잔. 한강 실화 위에 사람들 특별한 직업도 없이 빈둥대기만 하던 A씨 그러다 우연히 쇠나 뿌리를 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했던 행동 때문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A씨이 한 바보들이 돈과에 무엇이었을까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기 다녀봐야 고작 이거야. 뭐가 제일 비싼데요? 다음보다. 당연히 꿀이지. 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동물은 고양이라고. 전설이라고.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난 A씨는 가장 비싼 것이 꿀이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불이라 그렇다고 집 있는 여자를 다 갖다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전부터 받은 것 같은데. 그래 다르자고요. A씨가 A씨에게. 어쩐사요. 저 정도 긁히면 불이가 한가득 들어있을 거야. 절 끌어다 팔면 그렇게 보험선을 훔쳐야겠다고 결심한 A씨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는데요. 손잡이는 고무니까 감전될 일 없겠지. 자, 시작해볼까?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신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제 시간 저기서 못 시켰다.
자르지 말까? 그런데 헤이식은 헬싱 무려 23,000볼트의 전압이 걸려있는 고압전선의 위력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고 잠시 후 절단계가 고압전선에 닿기도 전에 강한 전류가 헤이싱의 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전류에 감전되고만 헤이싱은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헤이싱의 이런 다음 같은 죽음이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길 가던 여성 2명이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느닷없는 고압전 우리나라에서도 전신주나 송전탑의 고압전선에 의한 감전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 스탠드에 흐르는 전류에 반도 되지 않는 약 50mA의 전류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불과 20mA만 돼도 1분 이상 감전되면 호흡곤란과 근육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송전솔로에서는 최고 76만 5천 볼트의 고압이 걸려있고 도심의 일반 전신주에 있는 고전압 케이블에도 220볼트 가정용 전압에 100배가 넘는 전압이 걸려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고압전선이 위험한 이유는 신체가 직접 전선에 닿지 않아도 감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공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 하지만 수십만 볼트에 달하는 낙뢰가 강력한 전압으로 공기의 절연 상태를 파괴해 지상까지 닿는 것처럼 23,000볼트의 강한 전압이 걸려있는 고압전선도 전선 주변까지 전기가 통하는 일명 섬낙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고압전선에 직접 닿지 않아도 전기가 통할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설정해둔 고전압 케이블입니다. 먼저 낚싯대를 들고 고압전선 아래를 지나가는 상황을 가정해 마네킹을 세워두었습니다. 현재 낚싯대와 고전압 케이블의 거리는 약 10cm. 이제 고전압 케이블에 실제 고압전선과 같은 전류를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낚싯대를 든 사람에게 흐르는 전류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전류기를 설치했습니다. 실험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실험 시작. 고전압 케이블의 전압을 실제 고압전선과 같은 약 23,000볼트로 높이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후 이건 전라남도 농장에서 8년간 공들여 선별 육종한 프리미엄 품종으로 향기가 꼭 프랑스 명. 잠시 후 향수리 청소리 한번 그 순간 낚싯대에 흐른 전류의 양은 어린이나 노약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20mA까지 치솟습니다. 즉 아무리 피복에 둘러싸여 있어도 강한 고압이 공기까지 뚫고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린이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고압전선 아래를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낚싯대보다 거리를 더 멀리 야구 방망이와 고전압 케이블의 거리는 20cm. 그리고 다시 실제 고압전선과 같은 약 23,000볼트로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전선과는 무려 20cm나 떨어져 있는 야구 방망이. 이번에도 과연 전기가 통할까요? 알루미늄 배트. 마치 번개가 치듯 번쩍이는 성광.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방망이를 들고 있던 아이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듯 닿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고압상. 그러므로 주택가의 고압전선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고 70만 볼트 이상의 전압이 걸려있는 송전선로에는 최소한 5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고압전선 근처에 사다리, 안테나, 파이프 등 길이가 길고 전기가 통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감전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먼저 끊어진 전선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반드시 마른 나무 막대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전선을 최대한 멀리 지우는 것이 급성. 그리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값비싼 고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무모하게도 약 23,000볼트의 전압이 걸려있는 고압선을 자르려고 한 헤인싱. 결국 전설의 책 한두전의 전에 감전 감전돼. 한순간에 소중한 목숨까지 잃고만 하는데 고압전선을 훔치려다 감전돼 죽은 헤이싱의 이야기가 그저 어이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여겨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주말 영철이네 가족은 눈가을 정치를 만끽하기 위해 탕후놀이에 나섰습니다. 뭔 옆 붙여야지? 이분이 영철인 거죠? 네, 영철이네요. 아빠, 제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걸 붙여요? 그러면 애기들이나 붙이는 거예요. 요즘 들어 붙여 모르는 것을 하려는 영철이가 영철이가. 대견스러운지 아빠는 붙이는 멀미약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어지는 영철 엄마의 잔소리. 비주얼이가 따로 없네. 여보, 차 좀 깨끗이 쓸 수 없어요? 여기 또 어딘가요? 알았어. 아침부터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어제 중고 타이어를 10만 원이나 더 싸게 샀다. 참 잘 산 거 같아. 응? 여보, 나 잘했지. 그랬죠요? 그럼 이번 달 용돈에서 10만 원 제하고 줄게요. 우와. 엄마, 아빠, 우리 안 가요? 그렇게 영철이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영철이 회사에 잡혔네요. 그런데 내 정신 좀 봐. 여보,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와, 정말. 다행히 위험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30여 분쯤 지났을까 자신만만했던 영철이는 멀미가 나는 모양인데요. 큰 소리는 쳐놨으니 말은 못하고 슬쩍 창문을 내려 바깥 공기를 쐬려는 영철이. 김영철, 창문 닫아야지. 그러다 감기 걸려. 아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아빠는 신경이 쓰이나 본데 영철이 멀미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나이는 멀미 같은 거 안 나요. 그래도 계속 멀미가 나는 건 참을 수 없나 봅니다. 영철아, 멀미나면 좀 이따 휴게소에서 쉬어 갈 테니까 얼른 문 닫아. 어? 얼른. 바로 그때 나도 그 순간 매너 없는 운전자가 아슬아슬하게 추월해오는데 뭐 첫달 시험 운전하고 있어? 결국 화가 난 영철이 아빠는 차비를 무섭게 쫓아가는데 잠시 후에 영철이네 차는 어떤 이유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심지어 영철이는 화상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인 대기사 봉원씨. 금연을 결심했지만 끊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잠시 물맛 같은 휴식을 취하던 건데 네. 예, 넘버원 택배입니다. 너무 아니 오늘 내가 한번더 붙였는데 아니 오늘 언제 도착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고객들의 독촉에 휴식도 잠시. 홍호 씨는 다시 서두릅니다. 계속 전화비 그리고 아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끊임없이 마음이 급해진 봉호 씨는 속력을 내서 출발하는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저거 넘버 2 택배 아니야? 내가 칩스야 칩. 저희 어머니는 10여 년 동안 발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년 전 저거 넘버 2 택배 아니야? 내가 칩스야 칩. 홍원 씨는 그 괜한 경쟁심에 신경전한 표진도 사람 결국 홍호 씨가 앞지르고 맙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다행히 무사하게 집을 배달하는 봉원 씨. 홍원 씨. 다시 배를 울리고 누구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사장님. 아, 봉원 씨. 내가 어제 타이어 갈라고 하는 거 갈았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 재생 타이어로 갈았는데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이게 몇 개월밖에 안 써가지고 차가 툭툭 잘 나갑니다. 아, 그래요? 아, 봉원 씨,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이씨가기까지 하다니 사랑해요. 봉원 씨는 사장의 칭찬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신경 쓰였던 봉원 씨. 공원. 급기야 차까지 세우고 냄새의 정체를 확인하는데 아 여기서 냄새가 난 것 같은데. 아 청국장이구나. 봉원 씨는 탈수제를 뿌리고 창문까지 내려 환기를 시킨 뒤 다음 배송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밀리기 시작한 도로. 어디 사고 났나? 차가 왜 이렇게 막혀? 다행히 얼마안가 정차가 풀리고 봉원 씨는 다시 출발하는데 잠시 후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갑자기 당황한 봉원 씨는 중앙선을 넘었고 결국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단풍놀이를 가던 영철이네 가족과 백이사 봉원 씨는 어떤 공통적인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 중상을 입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고의 공통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철이네 가족은 처음에 용돈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10만 원 더 싸게 중고 타이어를 샀더라고요. 동원에는 아까 전화 통화를 보니까 예 사장님 뭐 싼 걸로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재생 타이어. 재생 타이어. 그래서 타이어는 정성이어야 하거든요. 왜 중고를 사? 새 거를 사란 말이야. 새 거를. 이건 아니지. 어디서 재생을 해. 나 안경 벗어. 사실 이거 아니면 정답이 없어요. 이제 그래요. 이거야말로 정말 올바른 정답이에요. 아니 근데 자, 진심으로 가죠. 여기서 영상은 진심으로 맞는 것 같아. 진정성이 느껴지는 얼굴이야. 너무 웃기겠다. 진짜 리액션 좋지 않아요? 맞는 리액션은 갑자기 지원이 형은 늘 해결스타일. 창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다른 차량이 담배 던진 거죠. 왜? 차 안에 잿소리 안 끄고 그냥 무심코 이제 이게 탁 버렸는데 차 안으로 뛰어들어온 거야. 오, 바람에 타고서. 그런가요? 나 괜찮아요? 동참? 도장하고 동점이야? 아 진짜로 제 친구가 뒷자리에서 침을 이제 뱉었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자기한테 도로 와서 만든 거예요. 오호. 있다니까요. 아니, 진짜 있어요. 내가 침을 말이야 서울 톨게이트에서 뱉었는데 그게 저 대전까지 가가지고 이건 뭔 말이 또? 아유, 저 대전에서 오던 사람이 그 침을 맞았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게 무심코 이렇게 무심코 뭘 던졌는데 그게 이제 다른 차 창문 열린 틈으로 들어오고 당연하지. 정말 재수가 안 좋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 사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들어와요. 그 정도 했네. 이거네. 대표로? 내가요? 잠깐만 내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걸 아셔야 막차 타신 되는데. 겁니다 형님.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띠띠띵 음악을 올려주세요. 딴딴딴딴딴딴. 아야.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자기가 불안해져. 불안하긴 하다. 얘 어떻게 맞춰? 위가 정답인가? 정답은 차 안으로 날아든 담배 꽁초에 의한 사고입니다. 먼저 영철이는 영철이네 가지고 경우 멀미 때문에 영철이가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주어란 앞차에서 버린 담배 꽁초가 꽁초가
영철이가 있던 뒷좌석에 창문으로 날아들어왔고 이에 당황한 영철이 아빠는 우왕좌왕하다가 가드레일을 뒤맞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봉원 씨의 경우 정지된 도로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봉원 씨는 출발한 뒤 봉투를 차 밖으로 버렸는데요. 그 담배 봉투는 짐이 실린 뒷좌석으로 날아들어가 바지를 일으켰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봉원 씨는 당황한 나머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만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담배 봉투를 버리는 행동으로 실제 차량 바지 사고가 일어날까요? 담배 봉투 불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담배 불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려 600도에서 700도가 되는 것을 확인. 자, 그렇다면 이 담배불을 차량용 실에 갖다 대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유명할까요? 놀랍게도 담배불을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순식간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담배불을 비벼 끄면 괜찮을까요? 과연 어떨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벼 끈 담배를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담배불의 온도는 무려 550도. 비벼 섞은 담배였지만 사실상 거치지 않은 담배 봉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벼 끈 담배 봉투에 마른 불을 갖다 대보면 어떨까요? 비벼 끈 봉투는 안전한 듯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확 번쩍하는 불길 보이십니까?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 불을 끄고 버린 담배 봉투라고 하더라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배 봉투에 불이 번져 차들을 점소시킬 수도 있을까요? 실험맨이 거치지 않은 담배 봉투를 빈차에 던집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저기 차 타고 가다 보면은 3분 경과 경과 후 이게 자기 아직은 아무 일이 없어 없습니다. 보이는데. 그런데 근데 5분 후에 차 안에서 연기가 피오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불길이 일어나고 차 안의 가시트로 점점 불길이 옮겨가더니 결국 차 한 대를 전소시키고 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대기에 있던 소방차로 재빨리 진압했지만 자,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담배 봉투를 던진 지 무려 10분도 안 돼서 전소돼버린 차. 담배 봉투로 인한 수많은 차량 화재 사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담배 봉투를 사람들은 어떻게 버리고 있을까요? 실제 운전자들이 담배 봉투를 얼마나 버리는지 서울 일대의 도로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6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수많은 운전자들이 담배 봉투를 그대로 창밖으로 버리는 광경이 수없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전용 도로 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살펴보니 100m당 수거된 쓰레기는 80리터짜리 차로 하나 분량. 이중 담배 봉투는 무려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담배 봉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봉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정차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고 그러니까 좀 건책이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달릴 때 책상 밖으로 건책인 경우가 있죠. 달릴 때는 그냥 창문 열고 밖으로 버릴 때도 있고 차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게 싫어갖고 밖에다 버리고 그럼 던진 봉투가 본인의 차나 뒷차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건 생각 안 해봐요. 글쎄요, 그 뒷차에는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시는데 이렇게 신고 버린 담배 봉투가 어떻게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화재가 일어날 위험에 대비해 불이 완전히 꺼진 담배 봉투 100개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실험 차량의 운전자 1명과 조수석에 실험맨 1명이 탑승하고 실험 차량의 뒤에는 트럭 한 대가, 실험 차량 옆에는 승용차 한 대가 따라가게 합니다. 실험 시작. 총 1km 도로 구간을 왕복 4번, 자동차 전용도로 시속인 60km로 다니면서 각각 25개씩 총 100개의 담배 봉투를 조수석의 실험맨이 창밖으로 버립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험 중립. 과연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도로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모두 주워봤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의 수를 세보니 총 64개. 자, 그렇다면 나머지 담배꽁초는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실험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차 안을 살펴보니 뒷좌석에서 무려 19개의 담배꽁초들이 발견. 이번에는 실험 차량을 뒤따르던 트럭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럭의 화물칸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9개. 자, 그럼 실험 차량이 옆에서 따라가던 승용차에도 담배꽁초가 있을까요? 차량의 뒷좌석을 꼼꼼히 살펴보니 8개의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온 담배꽁초는 총 36개. 즉,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본인의 차나 주변의 차에 들어갈 확률은 무려 40%에 가까운데요. 어떻게 실험 차량과 주변 차 안으로 담배꽁초가 다시 들어오는 것인지 느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차 밖으로 던진 꽁초가 다시 실험 차량 안으로 들어오고 뒤따라오던 트럭에도 옆에서 따라가던 승용차에도 담배꽁초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동차 정면에 부딪힌 공기는 차량 양옆과 차량의 위쪽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운전 중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는 바로 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다시 운전석이나 조수석 혹은 뒷좌석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리고 담배꽁초에 힘을 줘 강하게 던졌을 때는 공기 흐름을 이겨내고 옆에서 따라오는 차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담뱃불은 주행 중 빠른 속력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 더욱 거세게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트럭의 경우 넓고 개방된 화물칸으로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올 확률이 큰데요. 화물칸이나 뒷좌석에 사람이 없을 경우 담배꽁초가 떨어지면 화재가 일어날 때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무려 633건이 발생했는데요. 2009년 3월에는 50대 남성이 미시령 부근을 지나다가 운행 중 담배꽁초를 버려 차량 적재함에 불이 붙으면서 산불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가스통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은 나란히 달리던 옆 차량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와 가스통이 폭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 중 집중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되는 담배, 차 안에서만큼은 금연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주정차된 차 안에서 담배를 폈을 경우에는 창밖에 꽁초를 버리지 않고 차 안에 있는 재떨이를 이용하고 만약 차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를 항상 차 안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운행 중 무심코 버린 작은 담배꽁초, 당신의 인생을 빼앗는 대형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집에 남편 있어? 친구들의 권유에 못이겨 등산과 하이킹에 따라 나선 만수 씨는 친구들이 복장을 갖추는 사이 기다리기가 영 지루한데 보입니다. 야야, 니들은 무슨 동네 뒷산에서 이렇게 유난들을 떠냐? 이왕 타는 거 안전하게 타는 게 좋지 않겠냐? 자, 이거 자전거랑은 떡하니 들고 나올 것 같아서 내가 하나 준비해왔다. 다른 건 둘째치고 헬멧은 꼭 써야 돼. 고마워. 그때 마침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 네 사장님. 이처럼 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일에 열심히던 만수 씨는 소홀했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했던 것인데 잠시 후 본격적인 산악 하이킹을 위해 신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만수 씨의 경우 산악 자전거는 처음이었지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운동신경을 자랑하며 앞서 달렸고 최고다 최고. 얘들아 빨리 좀
없어서 쓰겠냐? 그럼 나 먼저 간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이번엔 내리막길 코스에 접어든 만수씨 자전거. 해서 좋아, 가자. 진짜 재미는 있어요. 내리막길을 내달리며 슬슬 속도가 붙기 약간 시작했던 가려운다. 그때 근데 불만. 하필 커다란 돌부리에 앞바퀴가 걸려버렸고 그대로 자전거와 함께 곤두박질하며 넘어지고만 만수씨. 만수씨. 따라오던 친구들도 활짝 놀라 만수씨의 이게 곁으로 달려가는데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다행히 큰 부상도 아니었고 친구들 앞이라 애써도 태연한 척 해봅니다. 좀 긁혔나 보네. 떡 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 저기 시원한 곳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 가자고. 그러자고. 그래. 내치김에 잠시시며 땀을 식히기로 한 세 사람. 자리에 앉은 만수씨는 만수씨는 운동화 안쪽까지 들어가 버리고 또 털어내느라 분주한데 만수야, 너 그 무좀은 아직도 달고 사냐? 아영의 무정균이 좀처럼 떨어져 줘야 말이지. 이 친구 기억 안 나냐?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발가락 양말 신고 다녔잖아. 이 쫙 벌어지는 거, 쫙 벌어지는 거.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이야기꽃을 피우던 만수씨 일행은 자, 이제 다시 한번 신나게 달려봐야지. 가자. 그 뒤로 얼마 얼마 동안 더 타지 않아. 신나게 하이킹을 계속했습니다. 몇 시간 뒤 몇 시간 후. 산에서 막 내려온 세 사람. 야, 오랜만에 아주 신나게 달렸더니 청춘이 된 기분이다. 그래, 건강할 때 건강 챙겨야지. 우리 종종 나오자고. 그래. 그런데 늘 좀 출출하지 않니? 갈증도 나고. 잠깐만 따라와봐. 잠시 후 친구 수빈 씨가 가방에서 꺼내든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해온 막걸리와 김치. 최고다 최고. 나이 자식 역시 센스가 있다니까. 덕분에 시원한 막걸리를 들이켜가며 갈증과 후기를 달래던 만수 씨. 그런데 그때 달콤한 막걸리 냄새를 맡고 이들 곁으로 날아든 벌 한 마리가 만수 씨의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오래 쏘이긴 했지만 딱히 알러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침 찬수 씨가 준비해온 약을 바로 뿌렸던 덕에 큰 문제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좋은 친구들. 일주일 후 일주일. 지난 주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했던 탓에 근육통에 시달리게 된 만수 씨는 점심때가 다 돼서야 일어났는데 정말 몸이 안 좋은가 보네. 맨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밥 달라고 야단이더니 늦잠까지 자고. 그러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손톱깎이를 집어든 만수 씨. 손톱을 다 깎고 난 뒤 이번엔 발톱도 깎기 위해 다리를 굽혀보려 하지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보 식사. 에휴, 갑자기 생전 안 하던 운동한다고 야단이더니 근육이 놀랬나 보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식사하시고 기운 좀 차려요. 응?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식탁에 앉은 만수 씨. 하지만 입맛이 영 깔깔하기만 해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마저 그만둡니다. 왜요? 그만 먹게요? 몸이 안 좋을수록 잘 먹어야 되는데 좀 더 들어봐요. 응? 물 안 먹으면 마시는 것도 힘드네. 워낙 감기 몸살 한번 잘 앓지 않았던 건강 체질이라 그저 무리한 운동 탓일 거라고만 여겼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마비? 왜 이러지? 왜 그래요? 타오를 쓰지 않아. 봐요. 그러더니 팔다리가 마비돼 쓰러지고만 만수 씨. 심지어 심각한 경련과 함께 발작 증상까지 일으켰고 황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이미 심각한 호흡곤란이 일어난 상태. 화상풍의 균이 전신에 퍼졌어. 안타깝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몸으로 퍼져버린 파상풍균은 만수 씨의 모든 신경과 근육을 손속도로 마비시켰고 손끝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끝내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평소 건강했던 만수 씨가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하이킹을 다녀온 뒤 불과 며칠 만에 숨지게 된 이유는 미처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무심히 행했던 어떤 잘못으로 인해 파상풍에 감염됐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만순 씨가 파상풍으로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수 씨가 친구들과 하이킹을 다녀온 뒤에 화상풍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파상풍이군요. 예, 제가 엄한 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무릎 까진 거 때 무슨 행동을 취하진 않았는데 머리 쏘이고 머리 쏘이고 막걸리 드시고 파상풍 걸린 건 아닐까요? 아니 파상풍 못 같은 게 박스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군대 있으면 그렇게 들었어요. 못 박히고 이런 데가. 맞아. 정답 알 것 같은데 같이 가실래? 제가 왜 같이 가요? 들어보면 제가 정답이니까. 들어보고 내가 맞으는 거 볼게요. 예. 들어보고. 파상풍 이전에 무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렇게 다치고 나서 잠깐 어디 그늘진 데서 쉬자고 했을 때 그분이 발을 만지작거렸단 말이에요. 그 발이 어떤 발이겠어요? 만져서 안 될 발이잖아요. 자기 발인데요? 자기 발인데요? 무정균이 무릎으로 들어갔다고요? 무릎으로 들어가서 끔찍한 얘기가 이런 끔찍한 얘기가. 파상풍으로 변질된 거죠. 그 점이 여기 저희 가능할까요? 근데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네. 들어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그걸 저랑 같이 하자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 좀 힘들어 이거. 저게 정답이면 답일 수도 있어요. 찍어. 안 묻어. 뭐죠? 네. 정답은 오래된 자전거 체인에 있는 쇠독이 상처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정답일까요? 사람을 탈 때는 장갑도 껴야 되고 뭐 모자, 옷 모두 필요해요. 갑니다, 뒤에 나이스. 우리 자르질 않고요. 재훈이 다 했나 봐요.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조종하면서 늘 도전. 하는 거지만 사실 별 신경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무적. 코털이에요. 코털을 뽑는 거 그거 만수 씨가 그냥 지나쳤거든요. 정말 심각한 일이 됐을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는 가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저는 코털 같은 코털인데 의견이 다르거든요. 어떤 코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감염이 된 거? 감염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시는 거예요? 예, 왔는데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어떤 코털이 진짜 코털인지 얘기를 해봐야죠. 제 이 정답인 것 같으니까. 예. 제 손코털인데. 네네. 손코털인데 네. 이 손을 통해서 만지는 코털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날리고 이런 것들이 병이 좋아요. 그걸 통해서 신경 안으로 그 파상풍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건 아니에요. 와 이거 몰랐으면 순례 풍기고 다닐 뻔했어요.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미 종자량수로 유명한 이거 도마트. 빨리 제가 또 빨리 끝낼게요. 벌인데요. 벌 있잖아요. 벌에 쏘였는데 그거를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스프레이로 그냥 막 대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벌침 속에도 타박상이 아니라
벌침에도 그러니까는 자연에 있는 벌들은 이 화상풍균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냥 좀 더 칠해볼게요. 다 칠해볼게요, 제가. 야, 무섭다, 무서워. 까진 상처에 아, 까진 상처에 바위에서 이렇게 자전거 넘어졌잖아. 파상풍균이 근데 그 바위에 이렇게 무슨 뭐 흙이라든지 흙이 들어간 거예요, 흙. 그런 것들이 싹 들어갔는데 파상풍 흙이 들어간 건가요? 우리는 예? 툭툭 털었다는 얘기지. 정답. 흙 속에 있던 파상풍균이 이 상처로 스며 들어간 거예요. 어? 진짜. 자, 정말일까? 확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죽느냐 사느냐. 정답은 신나게 속도를 내며 내리막길을 내달리던 그때 그때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만 만수. 만수씨. 다행히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아 대충 상처 주변에 묻은 흙먼지만 털어냈는데 그렇지. 찢어지지 말고 소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자전거세에 긁힌 상처면 파상풍이던가 걸릴 수도 있잖아. 아니야. 흙바닥에 넘어졌는데 화상풍은 무슨... 하지만 이때 이때 만순 씨와 친구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파상풍의 균은 외부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이물질이나 흙에 오염된 상처 역시 제대로 씻어내고 소독하지 않는다면 파상풍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며칠 후 수시는 근육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파상풍 때문인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수 씨는 그저 무리한 운동을 갑작스럽게 한 탓이라고만 여겼고 이미 파상풍으로 인해 온몸에 경련이 나타나고 발작이 시작된 뒤이야 병원을 찾았고 결국 모든 신경과 근육이 죽은 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뒤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했던 사람도 단기간에 죽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 파상풍. 놀랍게도 이러한 파상풍균은 녹슨 무뿐만 아니라 흙이나 모래 그리고 나무, 동물의 배설물 등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통이 알고 있듯 녹슨못이나 칼 등에 찔리거나 하는 큰 상처뿐만 아니라 넘어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멸상이나 찰가상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화상 등의 상처에 의해서도 화상풍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상처가 났을 때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지만 작은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병원을 잘 찾아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상풍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심각하지 않은 작은 상처로 인한 경우가 더 흔합니다. 실제로 2005년 산나물을 뜯던 중년의 한 여성은 넘어진 뒤 생긴 상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 그만 파상풍에 걸려 사망했고 2008년에 20대의 건장한 청년 김모 씨는 컴퓨터를 손보다 부품에 긁힌 비교적 가벼운 상처 때문에 파상풍으로 죽음을 맞았으며 2004년 가정분만으로 태어난 생후 6일된 여아는 분만 과정에서 끓는 물에 가위를 소독해 줄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파상풍에 감염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이처럼 파상풍균은 작고 사소한 상처로도 침입해 건강한 사람도 며칠 안에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끓는 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충격적인 사실. 물론 예방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 이후 파상풍 감염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상풍의 사망률은 20에서 75%일 정도로 높아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바로 이 파상풍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마다 보고되는 발병 사례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한다는 사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파상풍에 대한 면역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넘버원에서는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 파상풍 항체 검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연령대별로 20대 5명, 30대 5명, 그리고 40대 5명의 지원자들을 받아 파상풍에 대한 면역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치료를 통한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무슨 칼이나 옷에 찔렸을 때 걸릴 수 있다고만 들었지? 심하면 뭐 다리에 뭐 찔리거나 이러면 절단해야 된다. 그리고 예방 접종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주사만 맞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때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파상풍의 위험성과 또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 중 파상풍균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검사 결과 20대 참가자 5명 중에 단 한 명만이 파상풍 항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30대의 경우에 5명 중 3명 충격적인 경우 40대 참가자 5명 중에 파상풍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파상풍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파상풍균이 몸 안에 침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파상풍균은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약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엔 턱과 목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것마저 불편해지면 상처 주변 근육부터 경직되기 시작해 병이 중추신경계로 점차 진행되면 입이 벌어진 채로 다물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등 근육이 수축돼 몸이 활 모양으로 마비되는 증상과 함께 얼굴, 목, 등, 배 등의 근육과 온몸에 걸쳐 경련을 동반한 발작을 일으키다가 최악의 경우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파상풍균은 우리 몸에서 항체를 자연적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수인데 아이들의 경우 영유아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10년에 한 번꼴로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더욱이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상처부위가 덧나기 쉬운 여름철에 파상풍 감염 지수가 제일 많다고 하니 아직까지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특히 외부 활동을 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만약 야외 활동 중 상처를 입었다면 설령 작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반드시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낸 뒤 소독을 하십시오. 특히나 이때 상처 부위가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거나 1cm 이상 깊고 진물과 함께 감염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상처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파상풍균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으니 상체 외부에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 위에 넘어진 작은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그만 파상풍에 걸려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만수씨.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 파상풍의 균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발품 팔기 전에 손품 먼저. 부동산은 직방으로 하는 거야. 저기요, 해물 신규고기 맞으시죠? 해물 다운받으면 요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한 곳에 활력 재킷을 입고 추위를 용감하게 이겨내세요. 콜리아. 첫 번째 일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TV를 보고 있는 이 사나이의 이름은 제임스 버드. 뭔가 화끈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Yea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f I'm going to bungee jumping, I could feel what's a flying sky like. 제임스 버드는 점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수나 다름없었던 제임스는 번지 점프를 할 넉넉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저렴하게 남의 도움 없이 번지 점프를 점프를 하기 위해 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준비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끝에 Right. This is perfect. 드디어 탄탄하고 즐긴 번지 점프용 로프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제임스. Yeah! I'm gonna do bungee jumping! Wow! 저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것. 과연 제임스? Okay, let's do the final check. 스스로의 그런 번지 점프를 한 수반을 눈앞에 두고 최종 점검에 돌입한 제임스. 제임스는 만약에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두 번, 세 번 재차 확인하며 위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윽고 멋지게 고약한 제임스. Like an eagle. Like an airplane. Like a skydiver. 그렇게 한 청년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던 순간 순간인데. 그런데 잠시 후 땅으로 굴뚝박질 치고 어이없이 죽고만 제임스. 그가 죽은 이유는 바로 너무 긴 줄기를 꼽았으니 바로 그 긴 줄기에 공중에 매달릴 틈도 없이 곧장 땅으로 굴뚝박질 치고 만 것. 제임스. 번지 점프로 잠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사나이는 그렇게 잠깐 나는 기분을 만끽하게 됐으나 줄 길이를 생각지 못한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번지 점프처럼 공중에 매달리지 못하고 땅으로 굴뚝박질 치고 결국 작은 소망을 채 이루기도 전에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미국에서 일어난 일. 어디로 가기만을 갈까? 주변을 살피는 수상한 시선 그리고 위험용 포탄이 장전된 총까지 가슴에 숨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 남자 그의 이름은 닉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 서성이던 끝에 드디어 목표를 정하고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저분이